네, 김성진 부상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그 한문학, 그다음 동양학 뭐 이런데 대가시니까 역시 사기열전으로 분석하시네요. 예, 그 사기치는 인간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나가는데, 네네. 지난주에 천대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누굽니까? 근데 이제 이 천대엽하고 관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아, 예.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천대엽이 지금 법원의 행정처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의도대로 가는데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석준도 또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부산시 교육감. 예, 오, 지금 예.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번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전 교육감이 네. 이게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또 하나 황당 후보라고 하는 것은 뭐 김석준도 그렇지만 최윤홍이라고 네. 이 사람이 지금 부산시 교육감 그러니까 현 교육감 직전 교육감이 이거 재판에 따라서 이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대행인데 대행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또 교육감 후보 나간다고 이게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건 성향으로 봐서는 분명히 좌파인데 네. 이 사람이 또 중도 보수 단일화라고 여기 나섰다가 또 깨버리고 하여튼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보면 네. 제가 제가 모처럼 참 요즘에 웃기 어려운데 웃었습니다. 거기 중도 보수 이재명은 국민만 봅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나 진짜 이게 웃음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게 해운대에 걸려 있어요. 아, 제 사는 데에. 네.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집사람이 이재명이 웃게 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러더라고. 그러게요. 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네. 거기 박찬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대가 산불 피해 지원할 네, 테니까 전 마은혁 페이지요. 임명하고 네. 윤심판하라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더 있습니까? 네. 네, 자, 다음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거기 이제 어제 엊그저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원심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2심 무죄인데 제가 조금 아까 향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네. 이 향판이라는 게 원래 이제 지역에서 계속 판사를 하는 사람들이 향판이라는데 네. 이제 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판이라는 말의 정의도. 네. 향판은 출신 고향을 최우선적으로 뭐 법리고 정의고 가리지 않고 자기하고 얽혀 있는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고향을 가려가지고서 하는 것이 이게 향판이 아니냐. 네. 고향 따라 가지고서 물론 자기 고향에 관련되는 고향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 향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이재명 할 때에 이제 최고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정재호인데 정재호가 사법연수가 25기고 이 사람은 전라도 광주 사람이에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명 이예슬은 또 그거보다 뒤에지만 전남 순천이. 순천이죠. 네, 순천. 네. 결국에는 요즘에는 이게 뭐 물론 이 재판장이 주 권한을 많이 갖기도 하지만은 네. 사실은 다수결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를 한다더라고 요즘에 합의하면. 네. 근데 결국에는 둘이가 그러다 보니까 최은정 그냥 이 힘을 못 쓰고 실제로는 정재호 부장판사였지 않느냐 싶은데 네. 이 사람이 작년인가 아마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다가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맡은 사건이 바로 이 김석준의 그 재판입니다. 네. 아니 정재호 말고 조금 아까 이거는 정재호도 예. 마찬가지인데 이건 다음에 이 정재호가 이 세 명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 선임이에요. 69년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69년생이고 25회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은정 판사가 72년생, 그점에 이예슬 판사가 77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아마 나머지 두 판사를 막 거의 윽박질르다시피 해서 이해설은 또 순천이니까 뭐 잘 넘어갔을 거고 이렇게 네. 해서 한 건데 정재호가 원흉이죠. 네. 막 그렇게 봅니다. 저도 네. 전라도 광주. 네. 광주. 예.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들 향판 고향 위주로 생각하는 판결 내리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가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 현장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다음 보시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의 엊그저께 2심 판결 나왔는데 그걸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22년 9월 8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형사재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이재명의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1심이 6개월 이내 네. 그 다음에 3개월 633 아닙니까? 네. 그럼 1년 내에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데 22년 9월 8일에 기소가 됐는데 1심까지 걸린 것이 26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 1년 선고가 24년 11월 15일 날 내려졌으니까 26개월 만에 내려진 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3심까지 다 끝내야, 최종심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네. 1심 내일인데 1년하고 2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2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2심은 이제 4개월, 이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이걸 땡겨가지고서 하락해갖고 그것도 1개월 늘려가지고 4개월 했는데 이 황당한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는 이걸 보고 황당한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한 건 국민들이죠. 황당해하는 거는. 예. 그런데 요거하고 비슷하게 질질 끌어가지고 지연 전술을 쓴 게 김석준이라는 겁니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번에 오래 걸려가지고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그 교육감직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똑같은 이유로 사실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희연의 경우에는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징역형 확정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김석준의 경우에는 재직 시에 국가보안법 유죄 해직교사 똑같습니다. 네.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23년 12월 22일 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 중이에요. 네. 근데 왜 이게 이제 따져봐야 되냐면 그 아래 그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원래 이게 이 평균치를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그 1심에서 그 단독하고 합의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형사 불구속 단독의 경우에는 네. 137.7일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예. 그런데 김석준의 경우에는 기소 후에 이미 15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 요것을 김석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역시 전라도 사람입니다. 참. 전북 남원 출신이에요. 네. 이 신재남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잘못 말했는데 그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다가 서울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딱 어떻게 작년에 이리로 왔더라고요. 네. 부산에 왔는데 와가지고서 맡은 게 이게 결국 지금 맡고 있는 게 김석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 결국 천대엽이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인사권을 상당 부분 행사하니까 네.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게 아니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아직까지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보시죠. 그런데 이제 이 김석준에 관련된 게 최근에 이슈화된 게 그 강정희 선생이라고
네. 그 지도교수를 맡았던 김석준 지도교수 맡았던 제자가 이제 강정희 선생인데 네. 이 양반이 전에부터 이 김석준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거를 이제 또 펜앤마이크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악몽의 그 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해가지고 펜앤마이크에서 요 저기 기자회견한 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22년도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퇴출시켜라 김석준을. 네. 그리고 성비를 알고도 추천한 가짜정의당 해체해라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이게 이재명 대응하는가 김석준 대응하는 거의 같아요. 그 옆에 보면은 김석준 저기 캠프에서 이걸 했는데 이 김영진이라고 그 대변이라는 사람이 네. 그걸 이제 뭐라고 했느냐, 김석준을 고발한 강정희 대표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고 한 겁니다. 강정희 이제 김석준을 그 밑으로 그 고발한 이 강정희 대표를 예. 그래가 인격 모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작은 글씨라서 제가 큰 글씨로 해놨습니다. 네. 그 모 후보는 아마 정승윤 후보를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운동원들 그리고 각설이를 열심히 퍼나르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 저도 이거 오늘 방송 나가면은 오늘 마가면은 저도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되겠네요. 네. 저는 운동원 아니니까.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쓴맛을 보게 하겠다. 이게 이제 김석준 캠프에서 이 국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금 협박 공강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재명, 김석준이고, 다음 짝을 넘겨보시죠. 예. 이 사람은 비슷한 경우인데 최윤홍이라고 직전 한 달 전까지, 한 달도 안 됐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중도보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상에 흑백만 있냐, 회색도 있다. 지가 스스로 회색이라는 얘기인데 그 아래 보시죠. 아래 보면 그 아래 보면 넥타이 달라졌죠. 예. 뭐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 매었네요. 그래 보라색으로 바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 보수를 하면서 색깔도 넥타이로 바꿨는데 이 똑같은 방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최윤웅이에요. 이거 위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 뉴스완에 나와 있는 네. 김석준, 정승윤, 최윤웅인데 네. 이게 중앙 선관위에서 제공한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걸 낼 때 넥타이 보시죠. 제일 끄트머리 있는. 네. 이거 넥타이로만 봐서는 중앙에 있는 정승윤은 보수 우파고 네. 좌우에 있는 사람 둘이는 김석준하고 최윤홍은 아무래도 좌파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처해요. 중도 보수다 나는. 네. 그래갖고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승윤 후보 발목을 잡았어요. 이제 이미 정승윤 후보하고 나머지 세 사람하고 네 명이 중도 보수 단일화를 완성한 상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 할 때는 안 들어오고 있다가 단일화가 딱 결정이 되니까 이제 자기하고 하자, 이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러면서 정승윤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허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넥타이를 바꿨네요. 그 보이시죠? 네네. 그 교육감 허할 때는 파란색이다가 네. 출마하면서 이제 보라색, 붉은색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 다음 장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네. 마무리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어가지고서 대통령에 이제 돌아오시긴 했지만은,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했는데 국무총리 탄핵 아닌가, 탄핵을 해서 대행이 제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부산시 교육감이 하윤수 교육감이 선거법 그거 최종 판결 받아가지고서 교육감이
이제 자격이 박탈돼 가지고 이 최윤홍이라는 사람이 교육감에 대행이 된 거예요. 예. 대행하자마자 몇 달 대도 안 해서 다시 이걸 그만두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죠. 그게 이제 이 양반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김상곤입니다. 아하, 김상곤이군요. 예. 예. 예, 김상곤이 이제 교육부총리가 됐잖아요. 문재인 때 처음으로. 네. 그래 청문회의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윤홍입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부 산하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연구재단이니 이런 네. 쪽에 거기 임원들에게 살생부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서 이걸 한 사람이 김상곤인데 아, 예.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지네들이 살생부 갖고 계속 얘기하다가 김상곤이가 교육부 산하의 여러 기관 임원들한테 다 이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강요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저기 그때 국민일보인가 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유야무야 됐는데 네. 이거를 진행하면서 실무자가 바로 최윤홍이에요. 아, 최윤홍이네요. 예. 거기 뒤에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네. 거기 이게 뭐냐 하면 저기 살생부 때문에 문제될 때 기자회견할 때 뒤에 따라다닌 그래서 이 김상곤 밑에서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됐어요. 아, 예. 이 최윤홍이 이거 공을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잘 비벼가지고 이제 순천향 대학교의 사무국장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위에 겁니다. 네. 그때도 넥타이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네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다시 부산대학교로 저 부경대학으로 왔어요.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네. 그게 부경대입니다. 부경대 네. 총장 바뀌면서 충렬사 가가지고 참배할 때 또 역시 파란색. 최윤홍은 네. 파란색 넥타이를 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부산대학교로 또 올라왔네요. 부산대학교 와서도 역시 파란색만 고집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거기에서 두 줄 세 명째 네. 왼쪽으로 이 사람이 차정인입니다. 차정인이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김석준 밀어준다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최윤홍이가 나온 거는 분명히 김석준 당선시키기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흔들고 저쪽으로 밀어주고 차윤홍 저기 저 조민 때문에 문제가 됐던 차정인 차정인이 총장할 때 이 사람이 2년 동안인가 사무국장을 했어요. 사무국장은 완전히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학에. 그 다 요직을 그런 사무국장을 세 군데를 거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건 철저하게 김상곤과 그 좌파 중에 핵심적인 좌파 그 차정인은 뭐 아시겠지만 그 뭐 창원시장도 예전에 나오고 김석준 못지않은 좌파거든요. 예. 그 사람이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그 후보 후원회장을 한 사람이 그 저 유명한 문재인 뒤에서 하는 신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신부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밀양에서 송기인. 예, 송기인 신부요. 예. 송기인 신부가 이 차정인의 후원회장을 했다가 이제 무슨 압력을 받았는데 차정인이 김석준 민다고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에 향판도 작용을 하고 좌파 골수 좌파들의 이런 담화뱅이가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황당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며칠 남도 안 했는데 부산 시민들이 잘 이게 판단해가지고 부산시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부산도 걱정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네. 아이고 이 판사들 참 여기저기 문제가 많군요. 네, 마치겠습니다.